이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마음속으로는 분명히 원합니다. 가까이 있고 싶고 배우자의 손을 잡고 싶고 예전처럼 따뜻하고 활기차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몸은 이미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날은 거울을 보면서 조용히 한숨이 나옵니다. 예전의 내가 아닌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가장 괴로운 건 그게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실패하면 또 실패할까봐 두려워지고 그 두려움이 쌓이면서 배우자와의 거리가 조금씩 벌어집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알고 있는 그 어색함, 그 침묵이 부부 사이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혼자 조용히 견딥니다. 어떤 분은 모든 것을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마치 선고된 판결처럼요. 하지만 오늘 저는 그 판결이 틀렸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신예린이라고 합니다. 비뇨의학 분야에서 남성 건강을 전문으로 상담해온 의사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활력 저하는 끝이 아니라는 것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단순한 방법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도요. 오늘 저는 꿀과 호두 이야기를 드릴 것입니다. 지금 웃으셔도 됩니다. 저도 압니다. 처음엔 다들 그러십니다. 꿀이랑 호두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고요? 하지만 끝까지 들으신 뒤에는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민간 처방 이야기가 아니라 몸의 원리에 맞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변화를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이것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어떤 분들은 70대가 넘어서도 건강하고 자신감 있게 사시는데 어떤 분들은 50대 초반부터 이미 급격히 내려앉을까요? 둘 다 같은 나이를 먹고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이 질문의 답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 남성의 57% 이상이 활력 저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절반이 넘습니다. 이 숫자는 여러분을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흔한 문제라는 것, 그리고 흔하다고 해서 참고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활력이 떨어지는 데는 정확하게 세 가지 뿌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해하셔야 꿀과 호두가 왜 효과적인지도 이해가 됩니다. 그냥 먹으면 된다는 이야기만 듣고 가시면 중간에 포기하거나 잘못 적용하거나 너무 빨리 기대하다가 실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뿌리부터 짚겠습니다. 첫 번째 뿌리는 혈관입니다. 남성의 활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피가 얼마나 잘 돌고 있느냐에 크게 좌우됩니다. 생리적인 반응이 일어나려면 몸이 충분한 혈액을 아주 빠른 시간 안에 특정 부위로 집중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좁아지고 혈관 벽의 탄력은 줄어들고 혈류는 느려집니다. 심장에서 먼 부위일수록 작은 혈관일수록 더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60세 전후 남성의 혈관 탄력은 30세 때와 비교했을 때 40% 이상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혈관은 관리하면 달라집니다. 혈류가 개선되면 나이와 상관없이 몸의 반응은 충분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뿌리는 테스토스테론입니다. 남성 호르몬은 성 기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육, 에너지 수준, 집중력, 기분, 삶에 대한 의욕까지 전부 테스토스테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40세 이후부터 이 호르몬은 매년 약 1%에서 1.5%씩 꾸준히 줄어듭니다. 60세가 되면 젊었을 때보다 30%에서 40%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피곤해지고 잠이 깊지 않고 배에 지방이 쌓이고 근육은 줄어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처집니다. 슬프다기보다는 흥이 안 난다, 해볼 마음이 없다는 느낌으로 나타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성격이 변했다거나 의지가 약해졌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건 호르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호르몬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뿌리는 생활 습관입니다. 과음, 흡연, 운동 부족, 불규칙한 식사, 장기간의 스트레스, 부족한 수면,
이 모든 것이 몸의 회복 능력을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끌어내립니다. 특히 수면이 중요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테스토스테론 생산이 더욱 줄어들어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구멍 난 통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밑에서 계속 새고 있으니까요. 이 세 가지, 혈관과 호르몬과 생활 습관, 이것이 활력 저하의 진짜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뿌리라는 것은 뿌리를 건드리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건드릴 것인가? 여기서 꿀과 호두가 등장합니다. 먼저 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꿀은 단순한 감미료가 아닙니다. 예로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꿀은 보양식품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조선 왕실 기록에도 꿀은 생명력과 장수를 상징하는 귀한 식품으로 등장하고 허준의 동의보감에도 원기를 보충하고 체력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전설처럼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과학은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꿀에는 흡수가 빠른 단당류와 천연 항산화 성분, 그리고 에너지 대사와 내분비 균형에 관련된 미량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0대 이후 많은 분들이 말로는 잘 표현하지 못하지만 겪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몸이 에너지가 잘 올라오지 않는다는 느낌입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고 한 끼만 먹어도 속이 무겁고 나른합니다. 대사 능력이 느려지는 것입니다. 기본 에너지가 낮아지면 몸은 필요한 순간에 힘을 모으기가 어렵습니다. 꿀은 포도당과 과당을 통해 복잡한 소화 과정 없이 혈액으로 비교적 빠르게 흡수되는 직접적인 에너지원을 제공합니다. 밥이나 빵이 에너지로 전환되는데 30분에서 1시간이 걸리는 반면 꿀은 대략 10분에서 15분 안에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리듬이 느려진 몸에 작은 한 스푼이 가벼운 연료 보충처럼 작용해 활력을 되살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빠른 에너지만이 꿀의 전부가 아닙니다. 꿀에는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같은 천연 항산화 성분이 있어 혈관 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혈관벽, 즉 내피는 파이프 안쪽을 덮는 안감 같은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며 미세한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로 이 안감이 손상되고 거칠어지면 혈액 흐름이 느려지고 반응도 떨어집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발표된 연구에서는 남성들이 꿀을 8주 동안 꾸준히 섭취했을 때 혈관 내피 기능이 뚜렷하게 개선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내피가 건강해지면 혈관이 더 잘 늘어나고 혈류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또한 꿀에는 아연과 마그네슘, 그리고 붕소가 들어 있습니다. 아연과 마그네슘은 테스토스테론 생성 과정, 그리고 근육과 신경 조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붕소는 테스토스테론의 활성형과 에스트로겐 균형에 관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작은 한 스푼 안에 여러 방향으로 몸을 돕는 조각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심리적인 영향입니다. 활력이 떨어지면 보통 걱정과 자신감 저하, 스트레스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올라가면 코르티솔이 올라가고 코르티솔이 높아지면 테스토스테론이 더욱 억제됩니다. 이것은 악순환입니다. 연세대학교의 연구에서는 꿀을 꾸준히 섭취한 남성들이 기능 개선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안정되고 불안이 줄고 자신감이 높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꿀이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 생성을 촉진해 편안함을 주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덜 긴장하면 몸도 더 잘 협조합니다. 정리하자면 꿀은 네 가지 방향으로 몸을 돕습니다. 빠른 에너지 공급, 혈관 보호, 내분비 균형 기여, 그리고 심리적 안정입니다. 하지만 불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불씨가 있어도 지속적인 연료가 없으면 불은 잠깐 타오르다 꺼집니다. 그래서 호두가 필요합니다. 호두, 겉으로는 평범하지만 남성 심혈관 건강 측면에서 영양학적 근거가 매우 강한 식품입니다. 첫째, 호두에는 아르기닌이 풍부합니다. 아르기닌은 몸이 산화질소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아미노산입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확장시키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잘 늘어나면 혈액은 온몸으로 매끄럽게 흐릅니다. 남성에게 특히 중요한데 생리적 반응이 아주 작고 민감한 혈관들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 임상연구에서는 남성들이 12주 동안 호두를 꾸준히 섭취했을 때 내피 기능과 혈류 속도가 뚜렷하게 개선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루 몇 알이지만 이것은 혈관 시스템의 문을 조금씩 열어주는 일과 같습니다. 둘째, 호두에는 식물성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이고 혈관 환경을 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연구에서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하는 남성들이 결핍된 남성보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더 좋은 경향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오메가3는 뇌와 기분, 기억과도 연결됩니다. 50대 이후에 어떤 날은 우울하다고까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마음이 무겁고 가라앉고 의욕이 잘 생기지 않는 날이 있지 않으신가요? 오메가3는 그 마음의 피로를 조금 덜어주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피로가 줄면 몸의 회복도 더 쉬워집니다. 셋째, 호두에는 비타민 E가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E는 세포막을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세포가 건강해야 호르몬이 더 잘 작동하고 혈관 조직이 더 튼튼하고 회복도 더 빠릅니다. 연세대학교 연구에서는 남성들이 3개월 동안 호두를 꾸준히 섭취했을 때 세포 건강이 개선되고 전반적인 활력 지표가 향상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넷째, 호두에는 마그네슘과 아연도 들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과 혈관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아연은 테스토스테론 생성의 기반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부족하면 피로가 길어지고 잠이 얕고 몸이 쉽게 예민해집니다. 이제 그림이 연결됩니다. 꿀은 불씨처럼 빠르게 에너지를 올리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혈관을 보호합니다. 호두는 지속 연료처럼 혈관 확장의 기반을 만들고 염증을 줄이고 세포를 보호하고 내분비를 지원합니다. 함께하면 몸은 순간적인 추진력과 지속력을 동시에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합의 시너지는 단순한 합산 이상입니다. 테헤란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꿀과 견과류를 함께 섭취한 그룹은 한 가지만 섭취한 그룹보다 평균 34%더 높은 혈관 내피 기능 개선을 보였고 남성 호르몬 지표도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왜 이런 시너지가 생길까요? 꿀의 항산화 성분은 혈관 벽의 손상을 줄여 혈류가 지나가는 길을 깨끗하게 정비합니다. 호두의 아르기닌은 산화 질소를 만들어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길이 깨끗하고 넓으면 혈액이 더 잘 흐릅니다. 거기에 더해 꿀의 항산화 성분은 호두의 오메가3가 산화되는 것을 막아 오메가3가 더 오래,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반대로 호두의 건강한 지방은 꿀의 당 흡수를 완만하게 만들어 에너지가 급격히 올랐다가 떨어지는 것을 막아 안정적인 활력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꿀만 먹는 것도 좋고 호두만 먹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함께 먹으면 각각의 효과가 서로를 증폭시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올바른 섭취 방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도 잘못 먹으면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50대 이후에는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꾸준히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적정량은 단순합니다. 하루에 작은 티스푼으로 꿀 한 스푼, 그리고 호두 2알에서 3알이면 충분합니다. 꿀 한 스푼은 약 60칼로리, 호두 3알은 약 100칼로리 조금 넘습니다. 합쳐도 200칼로리가 되지 않습니다. 저녁 식사를 조금 가볍게 조절하신다면 체중에 대한 걱정은 크지 않습니다. 더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빠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됩니다. 섭취 시간은 저녁 식사 후 2시간에서 3시간, 즉 잠들기 2시간에서 3시간 전이 이상적입니다. 식사 직후에는 위가 소화에 집중하고 있어 흡수가 최적이 아닙니다. 2시간 정도 지나면 몸이 영양을 받아들이기 좋은 상태가 됩니다. 그때 꿀은 부드럽게 에너지와 혈류를 돕고 호두의 아르기닌은 산화질소 생성 과정에 참여하면서 혈관을 천천히 안정적으로 확장시킵니다. 밤은 회복의 황금 시간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더 활발하게 분비됩니다. 그 전에 몸이 올바른 영양과 안정된 수면으로 잘 준비되어 있다면
이 과정이 더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꾸준히 실천하면 아침에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아침의 생리적 신호가 더 자연스럽게 느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혈류와 호르몬 상태가 안정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섭취 방법은 여러분이 가장 편한 것으로 고르십시오. 편해야 오래 갑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호두 두세 알을 꿀 한 스푼에 살짝 찍어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입니다. 꿀의 은은한 단맛과 호두의 고소함이 잘 어우러져 간식처럼 부담이 없습니다. 따뜻한 우유에 꿀 한 스푼을 풀고 잘게 부순 호두를 얹어 드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따뜻한 우유가 긴장을 풀고 수면을 돕습니다. 아침에 무가당 요거트에 섞어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장이 건강하면 영양 흡수가 더 잘 되어 효과를 더 잘 살릴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괜찮습니다. 단, 양은 꼭 지키시고 너무 잠들기 직전에는 드시지 마십시오. 이제 제가 약속드렸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차례입니다.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준호 어르신 72세. 고혈압과 당뇨가 있어 매일 치료약을 복용 중이셨습니다. 체중도 기준보다 12kg 이상 더 나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저를 찾아오신 이유는 검사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직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요. 그 한마디가 상담실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어르신은 약물 보조를 생각해 보셨지만 부작용이 걱정되고 오래 의존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기적 같은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기저질환이 있는 분께 스스로 약을 바꾸거나 끊으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강한 개입을 생각하기 전에 몸이 버틸 수 있는 것부터 천천히 아주 꾸준히 해보시죠. 당뇨가 있으셨기 때문에 꿀은 하루 반 스푼으로 줄이고 호두는 두 알로 조절했습니다. 섭취 시간은 저녁 식사 후 3시간으로 정했습니다. 혈당을 꼭 확인하시고 공복에는 절대 드시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처음 2주 동안은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른 분들이라면 그쯤에서 포기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준호 어르신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르신의 아내분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내분은 매일 저녁 알람을 맞춰 남편에게 준비를 알렸고 나란히 앉아 함께 드셨습니다. 특별하지 않지만 그 동행이 꾸준함을 만드는 진짜 힘이었습니다. 3주째가 되었을 때 변화가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축기 혈압이 보통 145에서 155 사이를 오가던 것이 130 전후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공복 혈당도 점차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르신 본인이 말씀하신 느낌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조금 더 가볍습니다. 머리가 예전보다 덜렷해요. 약 6주가 지났을 때 어르신은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진짜 달라졌어요. 아침에 생기가 느껴집니다. 아내한테도 먼저 다가갈 수 있게 됐고요. 무엇보다 제가 다시 저 자신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 말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다시 저 자신이 된 것 같은 느낌이라는 말.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도 똑같이 된다고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몸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첫째, 나이가 많고 기저질환이 있어도 포기가 답은 아닙니다. 둘째, 변화를 만드는 것은 거창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과 충분한 기간의 꾸준함입니다. 이제 안전 경고를 반드시 말씀드려야 합니다. 자연식품이라고 해서 모든 분께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기저질환과 복용약으로 인해 작은 습관 변화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은 꿀을 하루 반 스푼 이하로 제한하시고 식후 혈당이 어느 정도 안정된 후에 드셔야 합니다. 절대로 공복에는 드시지 마십시오. 당뇨약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은 호두를 하루 2알에서 3알 이상 드시지 마십시오. 특히 혈액을 묽게 하는 약,
즉 한근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은 오메가3 성분이 약과 상호작용해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와파린처럼 강한 한근고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의사에게 알리고 조절 지침을 받으셔야 합니다. 꿀 알레르기나 벌독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분 또는 과거에 견과류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분은 이 방법을 피하십시오. 알레르기 반응은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꿀 하루 2스푼 이상은 혈당을 올리고 체중을 늘릴 수 있습니다. 호두를 과하게 드시면 더부룩함과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루 꿀 1스푼, 호두 2알에서 3알. 이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가야 할 생활 습관입니다. 잘 먹어도 생활 방식이 몸을 계속 끌어내리면 효과는 반감됩니다. 저는 여러분께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라고 하지 않습니다. 힘든 운동을 하라거나 극단적인 식단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이에는 극단보다 안정이 더 중요합니다. 딱 필요한 것만 말씀드립니다. 저녁 식사는 가능하면 일 없이 이전에 점심의 70% 정도로 가볍게 드십시오. 채소 비중을 늘리고 바다 생선과 두부, 담백한 국류를 곁들이십시오. 기름진 붉은 고기, 튀김, 가공식품은 줄이십시오. 이런 음식은 내장 지방을 늘리고 혈관 염증을 만들어 혈류 개선 목표와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소금도 줄이십시오. 짠 음식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올립니다. 수면은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십시오. 잠들기 30분 전에는 화면을 끄고 머리를 가라앉히십시오. 테스토스테론은 깊은 수면, 특히 자정 이전 시간에 더 많이 분비됩니다. 수면이 좋아지는 것만으로도 몸의 변화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운동은 무리하지 마십시오. 하루 30분 편한 속도로 걷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자극되고 혈관의 유연성이 유지됩니다. 혈류가 좋아져야 꿀과 호두의 영양소도 필요한 곳으로 더 잘 운반됩니다. 흡연은 가능한 한 빨리 줄이십시오. 니코틴은 혈관을 강하게 수축시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드셔도 담배를 계속 피우면 효과가 크게 줄어듭니다. 술은 자주, 많이 마시면 테스토스테론을 떨어뜨리고 수면을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입니다. 걱정 없이 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현실적이니까요. 다만 여러분에게 맞는 무리 없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필요합니다. 걷기, 음악 듣기, 식물 돌보기, 친구와 이야기하기, 혹은 하루 몇 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천천히 숨 쉬기,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면 몸이 방어 모드에서 회복 모드로 조금씩 전환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활력은 나이만으로 전부 결정되지 않습니다. 나이는 하나의 요소일 뿐이고 몸을 어떻게 돌보느냐가 나머지를 결정합니다. 숨은 쌀로 돌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충분히 좋아져서 자신감을 느끼고 생기 있게 살고 배우자와의 가까움을 피하지 않게 되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밤 작게 시작하십시오. 꿀 작은 스푼 하나와 호두 두세 알을 준비해 보십시오. 정해진 시간에 드시고 3주 동안 몸의 변화를 관찰해 보십시오.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한근고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의사와 먼저 상의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부담으로 느끼지 마십시오. 이준호 어르신 부부가 했던 것처럼 가볍고 편안한 작은 의식으로 만드십시오. 그 가벼움이 지속을 만들고 지속이 변화를 만듭니다. 한 달 후 아침이 조금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2달 후 배우자와의 사이에 온기가 더 살아날 것입니다. 3달 후 거울을 보며 여러분의 눈빛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포기한 사람의 눈빛이 아니라 다시 시작한 사람의 눈빛으로.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작하기 정말 잘했어.